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능론과 갈등론을 비교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되게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기능론과 갈등론을 접하게 되면 기능론과 갈등론이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또 다운받으시고 프린트 없으신 분들은 또 필기 직접 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론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각각의 사회 제도들은 다 각자의 기능을 한다고 했고 각자의 기능을 독자적으로 하면서 서로 상호 의존한다고 했어요.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것은 이 사회가 안정적이고 좋은 상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안정적이다라는 것이 전제. 그런데 그 안정적인 사회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안정적인 건데 갈등이 존재한다는 건 안정적인 사회에 잠깐씩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의미한다. 마치 몸이 병에 걸린 듯이. 그러니까 기능론은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했죠. 사회는 사람 몸과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도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든지 다친다든지 외부적인 상황에 맞닥뜨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걸 이제 일시적이라고 기능론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회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데 유독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뭐라고 하냐면 평상시에는 문제 없다. 근데 가끔씩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이거는 마치 몸에 병이 걸리는 거와 같다 해서 사회 문제를 병리 현상이다.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몸에 갑자기 병이 걸리는 것처럼 사회도 병든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병리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통합을 볼게요. 통합. 기능론에서는 통합을 어떻게 보냐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의하는 거라고 했죠. 동의. 통합이라는 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의하는 것이다. 근데 이 통합을 하려면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회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지켜야 될 가치예요. 가치. 사회에서 지켜야 될 가치. 그럼 그 가치도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의해야겠죠. 그래서 갈등론과 다르게 꼭 기억해야 될 것. 모든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사회 규범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이라고 한다든지 전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회 변동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어요?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어요? 네, 이미 사회는 안정적이고 균형을 이루고 조화로운 상태인데 사회가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뀐다고 했죠, 사회가. 그렇다면 기능론은 부정적인데 급격하게 변하는 걸 원할까? 천천히 변하는 걸 원할까? 기능론은 천천히 바뀌는 걸 원하겠죠. 그래서 점진적 사회 변동을 추구한다 라고 하고요. 사회는 왜 바뀔까? 그 원인을 따져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갈등과 사회 문제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건 일시적이에요. 즉 이미 사회라는 내부적인 요소는 안정적인 상태인데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건 외부 요소가 뭔가 들어와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외부에 있다 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다시 안정적으로 변해야 되니까 사회 변동이라 함은 결국 사회가 안정적인 사회에서 좀 불안정한 사회로 되는 과정이고 이 불안정한 사회는 결국 또 안정적으로 돼야겠죠. 그래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네. 갈등론은 거의 반대로 보면 돼요. 갈등론은 뭐라고 했었냐면 사회는 안정적이지 않다. 사회는 애초에 불평등하게 만들어진 구조 속에 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평등하고 이미 불합리한 사회이므로 당연히 갈등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상존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존재한다고 해서 통합은 역시 모든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해서 강제로 통합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사회 가치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합의된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이겠죠. 이 사회를 지배하는 그 지배계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배계급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피지배계급은 이 지배계급의 강제에 의해서 사회규범을 따르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변동되는 것도 사회가 바뀌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만들어졌으므로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니까 거기에 맞게 계속 사회가 바뀌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사회가 바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빨리 바뀌는 걸 원한다고 했어요. 천천히 바뀌는 걸 원한다고 했어요. 네, 갈등론은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빨리 깨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진적인 사회 변동을 옳다고 했고요. 원인은 내부에 있을까요? 외부에 있을까요? 네, 기능론과 다르게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미 사회 구조 자체가 지배와 피지배를 구분하고 지배와 피지배의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졌으므로 이 사회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갈등론과 관련해서 불평등한 구조.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득권이 원하는 대로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고 피지배 계급이 전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회는 불평등하니까.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이 사회에 문제점이 있다는 게 드러났네? 잘됐다. 이걸 바탕으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하면서 이 사회 문제, 물론 사회 문제 자체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 결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뒷페이지에 제가 여기다가 좀 추가로 적었는데 이것도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1단원이에요. 그리고 2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인데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사회와 불평등, 사회제도, 사회변동, 사회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아직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배우지 않았어도 하는 이유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딱히 따로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설명하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다 설명한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2단원부터 6단원을 설명해 드리고요. 기능론과 갈등론에서만 볼게요. 자, 2단원에서는 사회화를 배우게 되는데 사회화라는 것은 결국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육이에요. 사회화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교육입니다. 또 기능론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사회는 안정적이고 균형을 이뤘으므로 기존 사회 질서를 배우는 것은
좋겠죠. 그래야 이 사회가 계속 유지되니까. 하지만 갈등론은 아니겠죠. 왜냐면 지금 사회는 굉장히 부정적인 불평등한 사회 구조인데 그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옳다라고 배우는 것이 사회화이므로 그것은 잘못됐다.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불평등은 또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러니까 뭐 이렇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의사는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번다고 할게요. 뭐 의사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뭐 교사는 한 달에 뭐 100만 원 번다고 쳐요. 그러면 기능론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기존 사회 질서가 지금 안정적이다. 근데 의사가 1,000만 원 벌고 교사가 100만 원 버는 이유는 의사는 그만큼 더 열심히 공부했고 그만큼 의사라는 직업이 더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그만큼 받아야 된다. 물론 교사도 열심히 하는 거긴 하지만 의사와 교사를 구분했을 때 차등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공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능론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의사는 잘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교사는 의사보다 덜 좀 부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갈등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의사가 교사보다 수가 적고 그리고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예가 더 높기 때문에 지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력이 측정된 것이다. 그렇게 월급이 책정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은 타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CEO는 한 달에 뭐 1억 벌고 막 몇천만 원 버는데 노동자는 하루에 막 열 몇 시간 열심히 일했는데도 뭐 한 달에 200만 원 벌밖에 못 버는 상황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 과연 노동자의 가치가 CEO의 가치보다 떨어지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갈등론은. 그럼 사회 제도라는 것은 역시 기능론에서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좋은 것이므로 긍정적. 갈등론은 사회 제도라는 것은 불평등한 구조를 더 견고하게 서로 짜맞춰져 있는 것이므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고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는 아까 전 페이지에서 봤어요. 그래서 기능론은 사회 변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갈등론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사회 문제는 기능론에서 병리 현상으로 바라보고 갈등론은 발전의 계기로 본다 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미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 배우고자 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특정한 개념이 있으면요. 그 특정한 개념의 이름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개념을 만든 이유가 개념의 이름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그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사회는 상징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한다. 서로 대화하고 행위하고 의사표현을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상징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죠. 그걸 설명을 할 건데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기존에 배웠던 기능론과 갈등론과 다르게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이라고 했냐면 미시적 관점이라고 했어요. 미시적 관점. 네, 미시적 관점이라는 것은 사회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가 사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제가 개인은 굉장히 사회에 구속받지 않고 자율성을 지니고 능동성을 지닌다. 능동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라는 것은 결국 사회 구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의 행위,
개인의 행위와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행위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산물.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연구 대상이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상호작용. 무슨 말이냐면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직접 학교를 만나서 지나가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한테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도 거기에 맞춰서 네,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고.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행위, 고개를 숙이는 행위를 처음 만날 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만날 때 한국에서는 고개를 숙이는구나,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고개를 숙이는 나라도 있겠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뭐 손을 흔든다든 손을 흔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 DNA에 고개를 숙여야 그게 인사하는 것이다. 어른한테는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 정중하게 인사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의했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행위를 인사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안녕하세요 라고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똑같이 안녕하세요 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한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도 숙이고 막 손도 흔들고 이걸 동시에 하면 여러분들은 당황하겠죠. 왜 당황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인사라는 거를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인사가 고개 숙이는 것이다. 어른한테 인사할 때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상징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상징을 그렇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것을 인사라고 상징을 만들었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상징과 의미를 부여했다.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제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동시에 흔들어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황했겠죠? 근데 제가 그거를 한 달 넘게 계속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래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재밌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 달 뒤에 제가 그렇게 인사하면 본인들도 똑같이 손도 흔들고 고개도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송재환과 인사할 때는 고개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손도 흔드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는 인사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의미 부여된 것이고 상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하고 그 상호작용 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송재환과 인사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손도 흔들어야 된다라는 상징이 생성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저희가 귀찮아서 그냥 손만 흔든다 좀 수정될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되겠죠. 근데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처럼 몸짓이 될 수도 있고요. 웃는 것만으로도 인사가 된다면 표정도 될 수 있고 기호, 언어, 문자로도 다 상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사물을 통해서건 인간 행위를 통해서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상호작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회 조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황 정의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정의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주관적 정의가 중요하다. 개인의 주관적 정의가 중요하다. 시험 종료 10분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한국에서는 되게 인사를 서로 고개를 숙여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객관적 사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 구조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에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시적 관점에서는 사회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예절, 규범이라는 것이 사회 구조 전체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웃 어른한테 인사를 할 때는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은 사회 구조가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계속 고개를 숙여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고개 숙이면서 인사하는데 저한테는 손도 같이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그렇게 전반적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개개인들이 주관적으로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은 능동적이고 자율적이므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물론 객관적인 사회 조건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상황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뭐냐면 개인들 간의 상징을 만들어내고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개인 간의 상호작용, 개인 간의 주관적 정의, 상황 정의 이런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중요한 키워드들을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도록 이 빈칸을 저와 함께 채워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개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지닌 존재이며 사물이나 행위에 무슨 의미겠어요? 객관적인 의미겠어요? 주관적인 의미겠어요? 방금 설명했듯이 주관적인이겠죠?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의 주체다. 기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뭐를 활용한다고 했냐면 아까 상징을 활용한다고 했죠. 상징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한다고 했고 개인은 뭐를 인식한다고 하냐면 우리는 이 단어에서도 좀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자아를 인식해요. 내가 누군지. 왜냐면 난 자율적이고 능동적이니까 각각 사람마다의 자아가 달라서 개인은 자아 인식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뭐에 기초하냐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그렇지고 상황 정의란 주관적인 정의라고도 합니다. 주관적인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는 그것이 발생하는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행위 주체에 따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 능동적이기 때문에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아까 설명했듯이 객관적인 사회 조건과 상황 정의 중에서는 상황 정의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한계. 그러니까 한계라는 것은 결국 반대되는 관점에서 비판하는 거라겠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관점이므로 미시적 관점과 반대되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관점에서 이 미시적 관점을 비판하면 돼요. 거시적 관점에서는 야 개인이 어떻게 사회의 모든 걸 결정하냐. 결국 사회에서도
사회에서는 사회 구조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실질적인 사회 구조가 있는데 그 힘을 간과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가 아무리 고개를 숙이고 손을 흔드는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고개를 숙인다는 거, 손을 흔든다는 것은 이미 사회 구조 속에서 있는 인사법 아니냐라고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시적 수준의 법칙 발견이 어렵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니네는 이미 이 한국 사회에서는 오더런한테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마치 법칙 같은 것이 있는데 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의미 부여할 수 있다는데 왜 사람들은 갖게 하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이므로 거시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이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한계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기능론, 뭐가 갈등론, 뭐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인지 한번 풀어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OX 퀴즈로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2번은 좀 같이 풀게요. 2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번은 이거 실제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갈등론, 기능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이 갑, 을, 병에서 여러분들 찾으시면 돼요. 지금 갑, 병에 서로 다른 관점이라고 했으니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각각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갑. 기성세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젊은 세대는 이것을 배우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할 수행 체계가 무너지고 구성 간의 상호 의존성이 약화되면 갈등이 나타난다. 이거는 뭘까요? 세 개 중에. 이거는 지금 보시면 기성세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한대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역할이 있고요. 젊은 세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이 있대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는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서로 체계가 이루어져 있대요. 각자의 역할이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 제도라는 것이 있대요. 그런데 이게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변해버리면 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대요. 의존성이 원래 좋아야 되는데 의존성이 약화돼서 제대로 역할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갈등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급격한 사회 변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역할과 수행체계, 기존의 역할과 수행체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답은 기능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능론. 을 볼게요. 여러 사회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개별 행위자들은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한대요. 제가 아까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던 거 다 나왔네요. 상황에 대한 거, 주관적인 거,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의미 부여의 차이는 세대 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대요. 그래서 세대 간의 인식, 태도, 행동의 차이로 인해서 세대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의미 부여한다. 상황이 같아도 서로 주관적이므로, 서로 능동적이므로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아까 말했던 키워드가 다 등장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것입니다. 네. 뭐 병은 볼 것도 없이 갈등론이긴 하지만 어쨌든 살펴볼게요. 자, 사회 각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기성세대. 기성세대가 의도적으로 세상을 바꾼대요. 주도적으로. 사회의 지배적 규범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젊은 세대가 주류 사회에 진입하고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데요. 그러니까 갑과 다르게 갑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서로 의존적인,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하지만 병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기성세대가 오히려 젊은 세대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지배층이라고 볼 수 있고 젊은 세대가 피지배층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대가 갈등한다고 했으므로 갈등론이죠. 자, 1번.
갑의 관점은 상징을 통한 개인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틀렸고요. 을의 관점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으니까 이건 기능론이므로 틀렸고, 병의 관점은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이건 아까 맞다고 했죠? 갈등을 설명했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것은 오히려 미시적 관점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므로 서로 반대되게 써야 되고요. 병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능력에 따른 차등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능력에 따른 차등보상이라 하면 능력이 더 많으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것이므로 아까 설명했던 기능론이겠죠.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능력에 따라 차등보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로 해야겠죠.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단원에 등장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2, 4, 5, 6 단원을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분석하지 않은 이유는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분석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A라는 교사가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사회화가 되는 것이고 B 교사는 그게 옳지 않다. 난 다르게 가르치겠다라고 다르게 의미 부여하면 또 다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불평등이라는 것도 사회 제도라는 것도 사회 변동이라는 것도 사회 문제라는 것도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므로 뭐 이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뭐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각각 분석하는 방식이 있긴 해요.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그것은 이제 실제로 2, 4, 5, 6 단원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단순하게 특징 지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기능론, 갈등론 다시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기능론과 갈등론은 반대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오히려 상징적 상호작용론보다 더 쉽게 이해하지만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의미, 상징, 주관적인 의미 부여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라서 좀 이해하기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여러 번 공부하면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잘 모르겠으면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제 페이스북 계정을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친구 추가하시면 제가 바로 승낙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 보내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그냥 가만히 답답한 상태로 있지 마시고 꼭 설명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